지난 6월 7일 90년 장정을 마친 한 광복군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언론들조차 하나로 만들었다. 모든 신문이 앞다투어 고인의 삶을 조명하며 애도를 표했다. 이제 역사가 된 김준엽의 장정. 그것은 대한민국 광복군을 위한 것이었다.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입니다. 지난 6월 광복군 장정을 끝마친 김준엽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김준엽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영원한 광복군이라는 수식어에는 그의 삶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는 일본군을 탈출한 조선인 학병 1호 출신의 광복군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아들로 태어나 24살의 푸르른 나이에 일제의 총알바지로 징집됐고 광복군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김준엽의 일본군 탈출과 광복군 장정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목숨을 건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중국 강소성 서주시, 김준엽의 광복군 장정이 시작된 곳이다. 한여름 뙤약볕이 내려쬐는 지난 7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 김준엽의 장정을 따라 나선 대학생들이었다.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저 건물 있죠? 그게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김준엽 선생님이 도착했을 때 있던 일본 스카다 부대의 그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중국 공병부대로 바뀐 이곳에 김준엽이 배속된 일본군 츠카다 부대가 있었다. 它是一个司令部吧？有一那个日本军有一是这个司令部，他们一个这个炮楼就是他们指挥部这个。 김준엽은 어떻게 일본군이 된 것일까? 당시 병적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조선 총독부 보관 서류 속에 강제동원자는 15만여 명. 그중 김준엽의 육군 전시명부도 들어있었다. 1944년 1월 20일 일본군이 된 김준엽은 강소성 서주에 도착한 뒤 독립보병 제58대대 2중대에 배속된 것으로 나와 있다. 진주만 공격을 도발했던 일본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조선인 학생들까지 동원했다. 작년 8月 朝鮮に徴兵制施行せられており、ここに満1年、関東同胞の輝かしき入営の時至る。この晴れの騒動に備える関東和光度の一列の気迫、在満想定のこの連部の姿を見よ。 이제 김준엽에게도 일본군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한 잡지에 실린 대담 기사에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1944년 1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가 일본에서 만났다. 조선인 학생이 일본을 위해서 전쟁하고 할 명분도 없고 한 이런 데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걸 설득을 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설득단을 조직을 했어요. 최남선은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일본의 무사도가 신라의 화랑도와 같다며 적극적인 학도병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광수도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될 기회라며 조선만의 사소한 것에 끙끙대지 말고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라고 외쳤다. 그렇게 조선 학생들은 전쟁터로 내몰렸다.
김준엽의 병적 기록부에 적힌 특별지원은 말장난일 뿐 사실상의 강제 징병이었다. 가족에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가족을 괴롭힌다든지 친지의 재산을 조사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모님이 직장이 있는 거는 직장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나 하나 고생하면 내 가족과 친지가 편하겠지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방향에서의 강제징용이었다. 김준엽에게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여기가 서재예요. 네. 서재고. 그러나 김준엽은 자신만의 작전을 준비했다. 지금도 서재엔 그가 입대 직전에 준비한 특별한 물건 하나가 남아있다. 요겁니다. 주머니예요? 여기 이제 맞아 부적 주머니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군대에 들어가면은 전부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요거만은 안 그때 부적 주머니만은 그저 검사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안에다 그 소면 탈출용 그런 것들 갖다가 안에 집어넣은 그 주머니입니다. 이게. 탈출을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은 김준엽이 1980년대에 쓴 그의 회고록 장정에 자세히 나온다.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부적 주머니였다. 호신용 부적만은 휴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 주머니에 모든 걸 챙겨놓고 끈을 만들어 목에 매기로 한 것이다. 중국 지도와 중국어 회화책, 나침반 등을 숨겼다. 탈출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자살하는 길밖에 없는데 독약은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일 사전에 외놈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변명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아버지가 남긴 유물인 주머니 칼을 가져가기로 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한 것은 또 있다. 네, 앨범이에요. 김준엽이 66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특별한 사진이다. 당시 개요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김준엽은 1944년 입대를 앞둔 시점 한복 차림의 어머니와 이 사진을 찍는다. 많은 생각 끝에 마련한 사진이었다. 일본군을 탈출했을 때 그 탈출은 일본 군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뭔가 중국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그런 준비를 했지 않나 그렇 싶습니다. 탈출하여 중국군이나 연합군을 만났을 적에 대번에 내가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게이어 대학생 모자를 쓰고 한복을 입은 어머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김준엽은 교복을 벗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군이 아닌 조국의 광복군이 되려는 장정의 시작이었다. 나는 학병으로 나가 중국 전선으로만 간다면 일군을 탈출하고 내가 동경하던 우리의 독립군, 우리의 임시정부에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대 배속 후 기회를 엿보던 김준엽에게 마침내 때가 왔다. 당시를 알 수 있는 일본군의 비밀 문서. 진화방면 작전기록. 1944년 당시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작전 문서다. 대륙 관통 작전이라고 불리는 1호 작전은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특히 김준엽이 배속된 서주는 대륙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교차하는 요충지였다. 작전 때문에 그의 부대엔 감시가 소홀했다. 병적 기록부는 당시 김준엽을 생사불명자로 적고 있다. 행군을 앞둔 1944년 3월 28일 김준엽이 배가 아프다고 호소해 내무반에서 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탈출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 다음 날